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역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철학들이 정체성을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 철학과 정체성 안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뉴라이트 판별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그 국민을 어떤 그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시한 뉴라이트 판별법을 보면 1번이 뭐냐 하면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을 주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지금 어떤 거를 보면 역사 왜곡, 뭐 이게 일제시대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뭐든지 어떤 그 선언이라든가 어떤 그 문건이라든가 어떤 규칙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도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건 국민 주권 사상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인 게 그 밑에 그 제일 처음 나온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이 나와요. 근데 민주당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뉴라이트 판별법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2, 3, 4번은 뭐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런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를 해요? 건국절을 이야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요? 응?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적이 어디냐? 그리고 뭐 임시정부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3번, 4번은 이야기를 하면서 1번의 중요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3번, 4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어떤 거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목표는 일제 역사가 아니라 이승만 지우기다. 실제로는 이들은 이승만 지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 이승만 건국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이승만이 분단을 야기시켰고 독재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뭐 혹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나머지는 뭐 저희 밑에서 이승만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건국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들한테는 이승만은 그냥 뭐예요? 정읍 발언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독재를 한 나쁜 놈으로만 낙인찍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문제 삼는 것은 정읍 발언이라는 건 정읍 발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분단이 고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분단을 고착시킨 이 분단 수괴 이승만이 어떻게 건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읍 발언에 대한 왜곡부터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북한에게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정권이 등장했다는 것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사실 군사조직까지 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북한은 이미 사실상 46년 이전에 해방되자마자 이미 군사조직까지 갖춘 사실상의 정권이 수립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 공산당 프라우다지가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의 건국을 선포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비밀 지령으로 너희에게는 건국이 되었음을 선포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하나의 정권이 수립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상태에서 미 군정이 그 당시 미 군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 군정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황현필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로서는 미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을 거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 군정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는 정식 정부를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진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늦춰지고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산화는 안 되겠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 후에 유엔 감시단의 통제하에 남북한의 자유총선거를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 이 둘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승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승만 정부가 유엔 감시하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실제로 또 49년에 유엔 대표단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하면서 북한에서 총선을 치르고 나중에 합하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업 발언을 토대로 해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뭐야? 이 당시에 그 정부 수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미 군정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상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 따라서 노동당이 건립이 됐으면 이건 사실상 정부가 행정기관이고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노동당은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당이니까 거기에서 모든 기능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무력 집단은 군사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소련군이 이들을 지휘했으니까. 그러면 남한의 사정은 어땠냐? 남한에는 어떻게 돼요? 남한에도
잔존 조직 그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미 군정이 딱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미 군정이 그 군정 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 군사 조직은 해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다시 군사적인 조직을 재정비를 해야지. 응? 이 상태에서 군벌들이 난립하는 잘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정부가 수립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를 다 해제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들을 군대 정부의 군사 조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건국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되고, 그리고 49년에 이제 8월 15일에 독립 1주년, 광복 1주년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부 강요라든가 이런 우리 민중의 인식은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이고 독립이고 건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시정부는 뭐예요? 이러한 그 건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1919년에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뭐 상해 임시정부, 그 안성 임시정부, 다른 임시정부들이 여러 임시정부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시킨 거죠. 세 개의 임시정부를. 거기서 이제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고,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가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임시정부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법통을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임시정부를 계승하게 되는 거고, 그 법통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기간으로 뭐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 그래도 말도 임시야. 왜?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임시로 준비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법통과 그 법 정신은 뭐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48년 이승만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정부의 어떤 관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뭐 대한민국 30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예요?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지만 공식 문서라든가 외교 문서라든가 이런 데는 다 1948년 8월 15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면, 만약에 1919년 이것으로 만약에 그 건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건국이 나라가 서 있었으니까. 일제
이제 이 나라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강제 침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강제징용이나 무슨 위안부 문제나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응? 국권 침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국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1948년에서 광복됐다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 거니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물을 근거는 뭐냐면 1910년에 한일 합방 강제 침탈 국권 침탈이 되면서 우리의 그 국적이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로 말미암은 파생된 문제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뭐 이건 안 되고 뭐 한국 사람이니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미 1919년에 우리는 국권을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0년대에 일어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그 후로 20년대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손해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문제시할 수가 있어요. 문제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권 침탈의 문제와 국적의 문제, 일본의 국적 소유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권이 침탈됐으니까 강제적으로 일본인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비강제적으로 완전히 강제적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그 일본의 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1962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을 하잖아요. 아, 이거 잘못된 거다.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자꾸 사과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뭐야? 그 당시에 근데 국가 차원의 배상은 됐는데 뭐 민간 차원의 어떤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원은 뭐예요? 위안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기원이 뭐예요? 국권 침탈이 됐으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도 그래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위안부 문제를 재단을 설립을 해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뭐예요? 아, 이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는 이렇게 받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배상할 의지도 있고 다한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19년이다라고 해버리면 위안부 문제도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사도광산 강제징용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인이었으니까. 왜 죄송합니다. 일본인이었으니까 광복이 된 상태였으니까 국권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니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뉴라이트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저희 할아버지도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할머니도 일본이었어요. 여기 그 이종찬 그분도 태어날 때 일본 국적이었어요. 아,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 시인도 일본 국적이었고
응?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 국적이었고. 근데 뭐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항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다른 그 형태로 봐가지고는 일본 국적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독립투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본 국적을 인정하면 뉴라이트다? 이게 뭐 식민사관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아닌 거죠. 분명하게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은 그 팩트를 인정하고, 이 팩트와 그 강제 침탈이었던 것이 팩트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게 일본 국적을 갖게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48년은 건국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국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국절의 시작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1919년 3월 1일 또는 4월달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해서 건국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왜? 48년에 이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광복이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면은 주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복 속에는 건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로 떼서 어떤 건국절이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은 48년 8월 15일이 사실상 광복이고 그것이 건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김영석 관장이나 지금의 정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따로 건국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외려 뭐야, 이 건국절 따로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로 할 거야. 그것도 8월 15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광복절이 있는데 겹치는데 뭐할 따라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국절을 따로 제정할 이유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뭐 건국절을 할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음모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팩트로, 그게 정말 음모가 있다고 하면 사실을 가지고 와든지, 뭐 심증은 있는데 심증이 있고 뭐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건국절은 이미 광복 안에 건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뉴라이트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갈라치기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뭐 뉴라이트니 뭐니 이런 논란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지 말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이 속에서 정말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광복회와 민주당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